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한인타운 한복판의 한 아파트가 홈리스 하우징으로 운영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캘리포니아 내 로컬 정부가 홈리스 텐트존을 철거하며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에 어제 저녁 산불이 발생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파치 캐년 로드 인근 거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늘도 역시 낮 최고 기온 3자릿수 기록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던 7월 21일이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기후감시기구가 밝혔습니다. 미주 최대의 아시안 마켓인 H마트가 우버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배달 업무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예약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결집을 이뤄내면서 초반 기세를 매섭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해리스가 민주당의 구원투수로 급부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도전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태도가 변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 여파로 미국 내 항공편 수만 편이 차질을 빚은 가운데 여전히 하루 수백 편의 항공기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자율주행자 회사 웨이모에 수년간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GM은 자율주행 셔틀 오리진 생산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당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 앞에는 쉽지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당내 분열을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하고 밖으로는 거대 야당과의 대치 국면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를 5대2로 꺾고 최근 5연승을 달렸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5타수 2안타 3타점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선수들이 선수촌에 입성해 메달 사냥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3.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덥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2부에는 로컬 소식 많이 전해드리는데요. 일단 이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 소식 먼저, 이 대선 관련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고 로컬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실상 예약한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 결집을 이뤄내면서 초반 기세를 매섭게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YTN입니다. 하루 만에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대의원 수를 확보한 해리스 부통령은 곧장 경합주인 위스콘신으로 향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가 대관식을 치른 곳을 찾아 맞불을 놓은 겁니다. We believe in the promise of America. And are we ready to fight for it? And when we fight, we win. 민주당 진영은 해리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뭉치고 있습니다. 상하원 원내대표가 동시에 해리스 지지에 나섰고 바이든에게 등을 돌렸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힘을 실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리스 밈이 쏟아지며 젊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인이 부통령이 되자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잘 나가던 변호사직을 관뒀던 해리스 남편은 이제 선거운동을 전폭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The dereliction of duty, inciting an insurrection, and all those other things. We're going to make that very clear. She's going to be able to make that case. 코로나에서 회복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해리스의 대선 승리가 왜 중요한지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What will your message be tomorrow night?
바이든 사퇴 뒤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44대 42로 나타나 해리스의 초반 기세를 입증했습니다. 아직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 지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예약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 몇 차례 토론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토론하길 당연히 원한다며 나는 실제로 한 차례 이상 토론하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이든 공화당 후보이든 토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해리스 부통령에게 자신의 토론 제안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을 벌인 바 있고 이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토론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토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 나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1,018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44%,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로 나타난 것입니다. 전체 유권자 56%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평가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49%만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야후 뉴스가 유고브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지지율은 46%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토니 파브리지오는 캠프가 언론에 공개한 해리스 허니문 제목의 내부 문건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결집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것 허니문이다. 단기적으로 여론조사가 변화하고 해리스가 당 지지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녀가 누군지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공화당 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유력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기본적으로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노동자와 중산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아침 경제 분야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 목표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행보를 볼 때 저소득 근로자와 여성, 소상공인, 중산층 가족의 방점이 찍혔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부통령으로서 경제 문제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과 대체로 보조를 마쳤고 때문에 일부는 바이든 정부 정책을 앞으로 해리스 시대의 로드맵으로 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만 부통령이 되기 전엔 특히 무역과 기후 정책 등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하며 정부 개입 확대를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2일자 연설에서 경제 우선순위 일부를 공개하며 유급가족 휴가와 육아 비용 감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산층 강화가 대통령 임기 중에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며 중산층이 강할 때 미국이 강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리스 부통령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바로 바이든 정부의 유산인 고물가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빠르게 결집하면서 선거자금 기부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뒤 민주당이 모금한 선거자금은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해리스 선거 캠프는 41시간 동안 110만 명의 기부자들로부터 1억 달러를 모금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뜨거운 기부 행렬에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가 드미트리 멜호는 바이든 대통령 희생으로 나도 뭔가를 내주겠다라는 모두가 됐다라고 짚었고 구글 전 임원인 닉 모스버그 탕은 앞으로 10년 아니면 수십 년 이후에도 회자될 역사의 한순간이라며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수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부금이
쇄도하는 것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과 진보단체 등을 위한 갖가지 온라인 기부 플랫폼 액트블루가 사이트에 띄운 모금 현황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 21일과 그 이튿날 이 플랫폼에 기부된 금액 각각 6,700만 달러였습니다. 이 돈이 많이 모여서 그런가요? 요새 소셜 네트워크 유튜브 보면은 해리스 부통령의 광고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자신이 깨지 못한 유리천장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깰 수 있다면서 미국 헌정상상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을 응원했습니다. 전직 대선 후보이자 영향력 있는 민주당 원로로서 지지층을 향해서 결집 촉구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어제 뉴욕타임즈에 실린 힐러리 클린턴 어떻게 카말라 해리스는 승리하고 역사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은 정치계의 많은 여성이 그래왔듯이 만성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있지만 이 순간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물리치고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나는 강한 여성 후보들이 미국 정치의 성차별주의와 이중잣대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일부 알고 있다며 나는 마녀, 불쾌한 여자 또는 더 심한 말로도 불렸고 심지어 내 모형이 불태워지기도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대권 도전 이후 미국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과는 달리 대선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구원투수로 급부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태도가 변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에머스트 대학의 파완 딩그라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계는 물론 미국 내 아시아계 전체가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마에 흥분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승리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인터뷰를 한 민주당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아시아계 인구는 지난 20년 사이 미국에서 갑절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시아계뿐만이 아니라 오바마에 이어서 두 번째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을 본 아프리카 공동체 반응도 뜨겁습니다. 인도계는 물론입니다. (7월 24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대체로 맑고 뜨겁습니다. 오늘 낮 기온 각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더 높아져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이어지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이번 폭염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의 낮 기온은 다행히 전날보다 6, 7도가량 떨어져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들고 다음날 토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1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5도, 70도, 해안 지역은 82도, 67도 예상됩니다. 한편 여름절기 중복을 맞는 한국은 오늘도 무더위 속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8도, 낮 최고 기온은 92도 예상됩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 아니 모던한 건물 저 아파트 예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아파트가 홈리스 하우징으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운구가 사우스 그래머시에 위치한 모던한 새 아파트가 홈리스 하우징으로 변신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붓으로 불리는 아파트 건물은 6층 규모의 58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커뮤니티 공간과 카페 공간, 그리고 작은 규모의 주방, 그리고 다운타운과 할리우드, 센츄리시티가 보이는 전망을 지닌 루프탑까지 갖춘 현대식 건물입니다. 당시 이 건물은 고급스러운 코 리빙 스페이스인 아파트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건물주가 건물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이 건물을 홈리스 쉘터로 용도를 변경한 것입니다.
건물주는 1,400만 달러 규모의 대출금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대로 내지 못해 해당 건물이 차압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물주는 지난 3월 가주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측과 논의 끝에 이 건물을 홈리스 건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후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측이 건물주의 대출금 상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브스 건물은 홈리스들을 수용하는 쉘터이지만 현재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홈리스들이 텐트에서 곧바로 옮길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텐트촌에서 벗어난 홈리스들이 일단 임시 쉘터로 옮겨진 후에 중간 단계를 거칠 때 사용되는 홈리스 수용 건물입니다. 스티브 강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디렉터는 이브스와 같은 쉘터는 한인타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숙자 아파트라고 해서 지금 당장 거리에서 쉘터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그리고 약물 치료나 정신적 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타운을 관할하는 LA 10지구의 경우 홈리스를 수용할 쉘터가 없어 시정부에서 실시하는 홈리스 구제 작업 인사이드 세이프가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쉘터가 이제 골고루 모든 커뮤니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실이나 시의원실에서는 되게 발빠르게 그러한 임시 숙소를 찾는 데 지금 총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쉘터가 골고루 모든 커뮤니티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점이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부와 공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캘리포니아 내 로컬 정부가 보도에 처져 있는 홈리스 텐트촌을 단속할 수 있게 되면서 각 대도시들이 잇따라 홈리스 텐트촌 단속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가주 오클랜드시가 23일 본격적인 홈리스 텐트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3일 베이브리지 근처에 지역 경찰관과 오클랜드 시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홈리스 텐트촌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노숙자들에게 텐트촌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흘 안에 노숙자 짐을 쓰레기통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텐트를 잃은 노숙자들 가운데 6명은 쉘터나 안전한 주차장으로 이동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새로 텐트를 칠 장소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획기적인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세간의 이목을 끄는 대대적인 노숙자 텐트촌 철거 작업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도 다음 달부터 홈리스 텐트촌 철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은 홈리스 쉘터나 영구 거주시설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홈리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다음 달부터 길거리의 텐트촌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보도나 공원 등에 처진 홈리스 텐트촌을 시정부 차원에서 단속,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가주의 시정부는 온도차가 있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오클랜드 등 북가주 대도시들은 급진보주의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홈리스로 지역사회가 입는 피해가 워낙 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대적인 홈리스 텐트촌 철거에 돌입하는 양상입니다. LA시는 지난달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두드러진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실은 대법원 판결 이후 LA시 내 홈리스 대응 방안과 관련해 홈리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숙자들을 쉘터나 주거시설로 옮기는 것이라며 LA시에서는 베스 시장 취임 이후 실시해온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H마트가 우버와 파트너십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의 1등석으로 사용됐던 비즈니스 스윗을 일부 추가금을 결제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이 타운넷 뉴스 보도국이 전합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마켓인 H마트가 유버 테크놀로지즈와의 파트너십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H마트의 혁신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전역의 고객들은 우버이츠 앱을 통해 문 앞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버 측은 아시아 식품 유통의 선두주자인 H마트와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H마트 소재의 아시아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H마트는 우버이츠 입점을 기념하여 할인 프로모션 코드를 제공하며 우버이츠 이용자들은 H마트 50할인 코드를 사용하여 $50 이상 주문 시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버원 회원은 $35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과 5%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H마트는 뿐만 아니라 우버 다이렉트를 활용하여 웹사이트 온라인 주문에 대한 당일 배송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hma트.com 자체 채널을 통한 판매에 대해 우버의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주문 당일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사항에 관한 문의는 H마트 온라인 주문 고객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 800-648-098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기존 1등석으로 사용됐던 A380 비즈니스 스위트 좌석을 비즈니스 티켓 구매 고객이 일부 추가금 결제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9월 1일부터 출발하는 국제선 A380 운항편의 비즈니스 스위트 12석에 대해 요금 추가 시 좌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추가 요금은 미주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 $700입니다. 아시아나의 비즈니스 스위트는 슬라이딩 도어로 통로와 좌석 공간을 분리해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며 침대형 시트는 장거리를 여행하는 승객에게 호텔 침실 같은 아늑함을 선사합니다. 인천공항에서 탑승 시에는 일반 비즈니스 라운지가 아닌 비즈니스 스위트 전용 라운지까지 제공됩니다. 비즈니스 스위트 좌석에 대한 구매와 자세한 내용은 미주 예약센터, 여행사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인 flyasiana.com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2026년 북미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새 단장의 한창인 LA 국제공항 LAX의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LA 일원에서 공항을 연결하는 LAX 메트로 환승역이 올해 11월에 오픈하는 데다가 한동안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었던 공항 내 무인궤도 열차인 피플 무버의 추가 예산안이 확정돼서 완공일이 2026년 1월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96가와 에비에이션 블루버드 9.8에이커 부지에 들어서는 이 LAX 메트로 환승센터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메트로 K라인과 C라인 경천절 그리고 메트로 버스를 이용해서 LAX를 찾는 이용객들은 앞으로 이 환승역을 이용해 공항에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버스터미널과 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승하차 구역, 서비스센터, 공공화장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의 핵심 기능은 공항 밖 대중교통 이용객들과 공항 내 피플 무버 승객들을 이어주는 환승센터 역할입니다. 여행 갈 때 이렇게 호텔 찾아보다가 에어비앤비 한번 볼까라고 해서 많이들 찾아보시죠. 요새 에어비앤비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KBS입니다. 클로이 씨는 약혼자와 미국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머문 뒤 사용했던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충전기라 생각했던 기기는 몰래카메라였습니다. He became increasingly paranoid. When am I getting this charger back? Oh my goodness, is this a hidden camera? It's so eerie and so creepy.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몰래카메라에는 투숙객들의 은밀한 사진 수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And you recorded that? I took some screenshots. So there's stuff of a couple of couples playing around or getting changed. 몰래카메라 피해자들은 에어비앤비 측에 항의했지만 알고 보니 이용약관에 위험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에어비앤비가 오히려 피해 사실을 비밀에 붙인다는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몰카 사건이 극히 드물다면서 이제 실내에 카메라 설치 금지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에어비앤비에 보고된 보안 카메라와 기록 장비와 관련된 신고는 3만 5천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세계 곳곳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지구가 역사상 가장 더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도 머지않아 깨지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거리,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스페인 중부와 남동부 지역은 이번 주 중반 최고 44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1만 명 넘는 폭염 관련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올해도 심상치 않은 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서비스는 지난 21일이 관측을 시작한 1940년 이후 지구가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지표면 평균 온도는 17.09도, 지난해 7월 6일에 나온 최고 기록을 1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Because as the climate keep warming as a consequence of the increasing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we are bound to see new record being broken in the next few months, in the next few years. 올해 들어 6월까지 월 평균 기온은 매달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육지뿐 아니라 해수면 온도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EU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로 기록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If the transition towards La Nina that has been largely anticipated, so the cooling down of the Pacific, were to be very large and very rapid, then there's still a chance for 2024 not to become the warmest on record. 기후변화가 앞으로 지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예측도 쉽지 않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크게 낮추는 등 전 세계가 함께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반갑지 않은 최고 기록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안토니오 비아레고사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 LA 시장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다시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아레고사 전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서 주지사 선거 재출마를 공식 발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열심히 일하고 이루려는 의지가 있다면 뭐든 가능한 곳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다가올 큰 도전들에 기꺼이 맞서려는 자세에 달려있다며 나는 캘리포니아주를 이끌 문제 해결사가 필요하다고 믿고 그게 내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아라이 전 시장 이외에도 일레니 쿠날라키스 부지사, 토니 에킨스 주 상원의원, 토니 서먼드 주 교육감, 베틸리 주 회계감사관 등 여러 민주당 후보들이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개빈 뉴섬 현 주지사는 임기 제한으로 차기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펜타닐로 인한 마약 중독으로 작년에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해 한인 6명을 포함해 수십 명의 아시안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검시국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LA 카운티 내에서 약물 과다 복용 또 중독으로 인한 우발적 사망 사례가 총 3,0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또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보다 낮았던 2022년 이전보다는 상당히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펜타닐 중독 때문으로 작년 사례 가운데 압도적인 64.7%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2022년도 1,910명에서 또다시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거의 없었던 아시아계 사망자도 작년 45명 보고됐고 이 가운데 최소 6명이 한인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30대 한인 남성이 이 펜타닐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7년 전인 지난 1997년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한인 피살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은 1997년 1월 21일 볼티모어 아뮤터스 지역의 셀마 리크에서 발생한 한인업주 윤양구 씨 살해 사건에 대해서 지난 1월 18일 살인사건 단서를 추적 중이라며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용의자 몽타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건 당시 지하 창고에 있던 윤 씨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1층에 올라와 계산대에 있던 윤 씨의 아내와 어머니를 붙잡고 있던 강도 2명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업소에서 도망쳐 밖에 대기하고 있던 초록색 소형차를 타고 도주한 것이 목격됐는데 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27년 전 피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민족학교가 연방이민서비스국과 함께 오는 8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민권 신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민족학교 커뮤니티룸 LA 위치한 900 크렌셔 블루바드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이민국 직원이 직접 나와서 시민권 신청 절차와 업데이트된 수수료, 자격 요건, 공적 부조 관련 사항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커뮤니티 포럼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는 무료이며 예약이 권장됩니다. 이번 주말이죠. 이 컨벤션 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이 한국기업들입니다.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에서 K 컬렉션 위드 K콘 LA 2024 행사를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K 컬렉션은 한류 행사인 K콘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판촉전으로 K 컬렉션에는 화장품과 식품 등 중소기업 50개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K-팝 댄스 배틀, 한글 게임 등으로 참관객들의 현장 반응을 끌어내고 유통 바이어를 부스로 직접 초청해 수출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연설합니다. 오늘 LA 시간으로 오후 5시 집무실에서 향후 과제와 함께 국민을 위해 국정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서 연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설에서 자신이 후보를 사퇴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내년 1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국정 과제 완수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이 지지를 표명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가 미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기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해 왔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바이드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 기후변화 대응, 우크라이나 및 중동 문제를 비롯한 대외 정책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재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연방의회 연설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자 전쟁 종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제 워싱턴 DC의 의원회관에서 농성 시위를 벌이다 대거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 하루 전날이었던 어제 오후 수백 명의 시위대가 하원 의원들의 사무실 건물인 캐논 빌딩 중앙홀을 점거한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유대인들의 목소리라는 단체가 조직한 시위에서 우리는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참가자들은 가자 사람들을 살게 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약 30분간의 박수와 구호가 이어지자 의회 경관들은 몇 차례 경고를 거쳐서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한 뒤 결박해 한 명씩 연행했습니다. 또 이날 연방의회 의사당 근처에는 더 이상 네타냐후에게 폭탄을 제공하지 말라라는 문구에 광고판을 붙인 차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에 도착했던 지난 22일에는 수십 명의 시위대가 네타냐후 총리가 묵는 숙소 밖에서도 집회를 했습니다. 심슨, 만화 다 잘 아시죠? 누구 머리 보면 야 심슨 머리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으면 심슨 눈이야? 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하여튼 전 세계에서 유명한 만화이기도 합니다. 이 심슨 가족. 심슨 가족이 24년 전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할 것을 예측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해외 그리고 미국 내 화제 소식 KBS가 묶었습니다. 24년 전 방영된 심슨 가족의 마트 투 더 퓨처 에피소드에 리사 심슨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재킷 색깔에서 진주 목걸이까지 2021년 해리스가 부통령에 취임할 당시 복장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심슨 가족의 작가인 LG는 SNS에 심슨 가족의 예측에 참여한 것이 자랑스럽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으로 그리기도 해 트럼프 당선 당시인 2016년 이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미국 CNN은 그동안 심슨 가족에서 그려진 가상의 상황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란 얘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근위병이 타고 있는 말 옆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그런데 갑자기 말이 한 여성의 팔을 물어버립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해당 영상이 21일 SNS에 올라온 거라고 전했는데요. 말에 물린 관광객은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고 일행과 경찰이 옆에서 이 여성을 살피는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해당 여성의 부상 정도와 현재 상태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국 근위기병대 말과 사진을 찍는 일은 런던 관광의 인기 코스로 꼽히지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근처 벽에는 말이 발로 차거나 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보트에 아래에서 올라온 고래가 부딪힙니다. 보트는 바로 뒤집혀 버리는데요. 미국 뉴햄프셔주 오디온 포인트 주립공원 인근에서 현지 시각 23일 벌어진 일입니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당시 보트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래도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낮 공항 활주로에 자욱한 먼지와 파편이 쏟아지더니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습니다. 소방 헬리콥터에서 불이 시작된 건데요. 헬리콥터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고 이탈리아 남부 레지오 칼라브리아 공항에 착륙하던 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재가 발생해 그대로 활주로에 추락했다고 합니다. 당시 헬리콥터에는 조종사 2명이 타고 있었는데 2사람 모두 추락 직전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당국은 1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나머지 1명은 전혀 다친 곳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플러스였습니다. 6월 들어서 미국의 주택 거래가 4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집값은 다시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주택 매물이 쌓이면서 미국 주택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에 따르면 6월에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389만 건을 기록해 전월 대비 5.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5.4% 줄어든 규모입니다. 기존 주택 거래량은 지난 3월 이후 잇따라 전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거래량은 미국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통상 거래 종결까지 한두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6월의 통계는 4월에서 5월경의 구매 결정이 반영된 수치로 설명됩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몰기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 주택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 주택 거래 감소와 주택 가격 인상을 초래했던 매물 가뭄은 최근 들어 변화의 기미를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과거 3% 언저리의 저금리로 30년 만기 장기 주택 대출을 받은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기를 꺼리면서 거래 감소와 집값 상승을 초래해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미국의 기존 주택 재고량은 132만 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4% 증가했습니다. 현재 주택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재고량은 4.1개월치의 공급량에 해당한다고 부동산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나두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리올림픽 얼마 안 남았죠. 이거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파리올림픽 특집으로 스포츠 시간에 이것저것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들의 휴식처 선수촌이 코로나 때 침몰했던 도쿄대회와는 달리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온 다양한 선수들의 모습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이지. KBS입니다. 역시 선수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올림픽의 상징 오륜기 앞. 올림픽 선수다운 독특한 자세로 기념 촬영합니다. 복싱 선수들에게 산책길은 즉석 사각의 링으로 변신합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선수촌 식당과 체력 단련실에는 늘 선수들로 북적입니다. 프로 종목의 세계적인 스타들도 함께 아마추어 종목 선수들은 눈이 즐겁습니다. We have seen Rafael Nadal and Alcaraz yesterday. I think those are the two most famous ones in the village at the moment. 아이와 함께 온 엄마 선수들을 위한 어린이집도 올림픽 선수촌의 첫 선을 보여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했습니다. That's comfortable and practical to meet with their babies and their young children. So yes, we expect the space will be quite popular with them.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한국 선수단 숙소 내부도 가봤습니다. 파리의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 선수단 숙소에는 이렇게 이동식 에어컨과 냉풍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수촌 가장 끄트머리에 인공기가 걸려있는 북한 선수단 숙소가 있었는데 8년 만에 참가한 올림픽에서 여전히 폐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세계적인 체조 스타 미국의 시몬 바일스가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에 이른바 포기할 용기를 보여주면서 잔잔한 감동을 안긴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모두 씻어낸 시몬 바일스가 이 파리에서는 다시 화려한 비상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리우올림픽 4관왕에 오르며 일약 세계적인 체조 스타로 떠올랐던 시몬 바일스. 그러나 지나친 기대가 도피된 듯 도쿄올림픽에선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연달아 기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And I knew it wasn't just like, oh, oops, sorry. I was like, how am I supposed to tell them that this is bad, bad? 그로부터 3년 후 시몬 바일스는 정신적으로 한층 강해져 돌아왔습니다. 동료들과 장난을 치는 여유까지 보인 바일스는 훈련에 돌입하자 압도적인 기량을 뽐냈습니다. 환상적인 마루 연기에 다른 나라 코치진들의 시선도 단숨에 집중될 만큼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했습니다. I'll say I'm very proud of Simone and what she did. She put her health first in Tokyo. And Team USA understood that and supported that decision. Seeing her now, I think she's in a really good place. 선수촌에서도 바일스의 인기는 뜨거웠고 한국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건네는 여유까지 선보였습니다. Hello, Korea. 왕관의 무게를 이겨낸 시몬 바일스는 다음 주 단체전을 시작으로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프랑스 파리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이번 올림픽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전하시는 여성분들, 명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수많은 명품들이 후원사로 이번 파리올림픽에 참가를 합니다. 메달부터 단복까지, 심지어 메달을 전달하는 받침대까지 아주 유명한 고급 브랜드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올림픽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품 올림픽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또 이렇게 비꼬기도 했어요. 프랑스 또 명품의 나라니까 이런 거 받아들여줘야 되는, 문화적인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KBS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적인 고급 브랜드의 본사 앞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브랜드 무늬로 도배가 된 성화봉송 보관함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 브랜드 그룹은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며 이번 파리올림픽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습니다. 올림픽 메달에 이어 메달이 전달될 받침대까지 직접 디자인했고 옷깃에 프랑스 국기를 담은 프랑스 선수단의 고급스러운 단복도 이 그룹의 작품입니다. We decided to, in collaboration with them, to become creative sponsors, which means to be part of every celebration moment of this incredible event that's arriving in a few days in Paris. 파리의 대표적인 거리 샹젤리제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럭셔리한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화려함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다는 사실에 파리 시민들도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평등을 상징해야 하는 올림픽이 사치스러운 대회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파리는 화려함의 끝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제대로 증명해볼 각오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3년 전 도쿄에 이어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역시 골판지 침대가 등장했습니다. 선수들은 또 한 번 침대 위에서 뛰고 구르면서 직접 내구성을 실험하고 나서서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도쿄올림픽 당시 선수들의 실험 영상으로 인해 골판지 침대는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3년이 지난 이번 올림픽에서 또 한 번 등장하면서 내구성 확인을 위한 선수들의 챌린지가 이어집니다. 테니스 선수들의 강도 높은 훈련에도 생각보다 견고하게 버팁니다. 도쿄 때보다는 튼튼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인데 오래된 어망을 재활용해 만든 매트리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2024년 7월 2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